안녕하세요. 내성적인 회사원입니다. 저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제가 겪었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일단 지난 영상을 잠시 요약하자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직장 상사일 것, 두 번째로 괴롭히는 행동이 업무상 적정 범위 이상일 것. 이 적정 범위라는 게 되게 애매하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괴롭힘을 당한 증거를 잘 남길 것.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시 16가지 중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예시들을 통해 당신께서 당하는 현재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아닌지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고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잠시 기다려주세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나서 신고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할 때 순서대로 하는 게 나중에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신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더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 말고는 사실 저희가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좀 더 나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현실적인 법이 좀 더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폭언, 폭행, 욕설, 위협 등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였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스트레스성 실신으로 죽을 뻔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했어요.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다가는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아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무엇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고소도 하고 싶고 손해배상도 받고 싶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아도 소송 이야기만 검색이 될 뿐 저희가 필요한 정보는 많이 없더라고요. 대부분은 변호사님들과 노무사님들의 소송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덕분에 형사소송, 민사소송, 산재신청 등 이런 것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좋은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간을 내어 정보를 공유해 주신 변호사, 노무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사실 소송은 좀 나중 단계입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바로 진행해도 상관없으나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거예요. 소송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고 나서 하는 것이 좀 편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소송을 하지는 못하였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조사를 진행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게 진행되었어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목격자 진술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목격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인데요. 이곳저곳 불려다니면서 저 때문에 1시간씩 또는 그 이상씩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정말 많이 미안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왜 신고를 했을까 하는 후회도 들었어요. 뭐랄까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매우 심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같은 시행착오는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증거 수집. 두 번째, 정신의학과 방문. 세 번째, 회사 내 인사과 신고. 네 번째, 고용노동부 신고. 다섯 번째, 산재 신청,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증거 수집이 있습니다. 증거 수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꼭 하세요. 정말 진짜 꼭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인정되는 증거로는 기록과 녹음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녹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만 해주세요. 그렇지 않을 경우 통신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뒷담화를 하는 것을 녹음한다고 어느 녹음을 놓고 본인 자리를 비운 사이 그 녹음이 됐어요. 물론 좋은 증거긴 한데 이 녹음을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녹음이란 것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만 하는 것만 인정이 돼요. 이 점 주의해 주시고요. 기록은 날짜 및 시간, 장소, 상황 설명, 목격자, 그리고 그때 느낀 감정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감정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찾아봤을 때 정신적, 육체적 고통 항목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 정신적 항목이 그때 느낀 감정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록은 하루에 1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되니까 꾸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의학과 방문을 설명드릴게요. 정신의학과 방문, 이게 좀 의외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몸도 마음도 힘들어갔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주씩 걸리다 보니까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이게 저만 그러면 괜찮은데 주변 인간관계까지 피해가 가더라고요. 가족, 지인, 동료 등으로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다 보니 성격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져 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주변 관계가 조금씩 엉클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병원을 다니고 약을 처방받아서 먹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이 다니는 기록이 있으면 추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을 진단받았을 경우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민사소송 및 탄재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회사 내 인사과 신고.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으신데요. 사실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회사에다가 신고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걱정이 제일 커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안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셔도 회사에 연락이 가서 회사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회사 규모마다 대응 방안이 달라요. 10명 이하 회사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10명이 넘으면, 즉 11명이 넘는 회사면 인사과에 신고를 진행해야 하고요. 10명이 기준이에요. 이 10명 정도 회사에다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 의아할 수도 있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기준이 좀 많이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신고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이 괴롭힌다든지, 신고 후 회사를 다니기 힘들 것 같다든지, 괴롭히는 사람의 사회적 위치가 매우 높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신고 후에도 직장 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법안이 존재하지 않아요. 신고 후 불이익을 당해도 할 수 있는 것은 형사고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증명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했는지. 하지만 이게 증명이 될 경우는 회사는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이건 회사 입장일 뿐이고 아마 회사를 더 다니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법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법이 매년 현실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점점 더 좋아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앞에 설명드렸던 10인 이하의 사업장일 경우. 두 번째, 회사 내 인사과에 신고를 진행했는데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 이것은 회사 입장에서도 피하고 싶어하는 상황일 거예요.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대응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영상 아래 더보기 눌러주시면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재 신청, 민사소송, 형사고소.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제가 공부한 이야기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사소송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학과에 다니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 하나예요. 형사고소는 신고 후 불이익을 준 회사를 고소하거나 괴롭힌 사람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산재 신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우울증,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문서상으로 질병으로 적히지 않으면 이 산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지금 아마 되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친 상황이시라 생각됩니다. 힘내시길 바라고 제가 드리는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대단하신 게 저는 문제 상황에 갇혀서 스트레스로 하루 종일 허우적대면서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찾아보시고 행동하시는 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마음을 먹고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시다 보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